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잘 보내셨네, 그죠? 얼굴이 많이 좋습니다. 그죠? 이제 나중에 되면, 한 8월달, 9월달 되면, 얼굴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요. 얼굴이. 근데 그때도 얼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힘든 거지. 그때. 자, 오늘 이제 인문과정 마지막 시간이네, 그죠? 인문과정 마지막 주. 다음 주에는 수업이 있습니까? 다른 과목도 없습니까? 네. 괜히 막 학원에 와가지고, 왜 안 오지?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혹시 올까봐 미리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금지행위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게요. 금지행위. 되겠습니까? 네. 금지행위는 우리 법 제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금지행위는 우리 법 제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확실하네. 그죠? 예. 자, 인문과정 때는 그냥 하시면 돼. 그냥, 예. 수업 시간에 참여만 잘 하시면 되고. 자, 우리 법 제 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알아두셔야 돼. 요 금지행위만큼은, 다른 거는 뭐 몇 조 다 필요 없어요. 예, 금지행위는 몇 조? 예, 3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여기 33조에 보면은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어요. 거기서 제1항 같으면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입니까? 제1항은 개업 등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 말이죠. 개업 등. 자, 개업 등이라고 하면 5명인 거 알고 있죠? 개업하고 소속하고 보존하고 임원 사원. 그래서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들은 누구한테 적용됩니까? 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적용돼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 5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저번 주에 우리 이제 33조 제1항 10가지 있죠? 예. 1항에 있는 개업 등에 적용되는 10가지의 금지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한 거 기억나죠? 자, 그걸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일단 조문 위주로 해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제목이 매매업이에요. 뭐에 대한 매매업입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중개 대상물이라면 5가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토건, 입간공. 네, 토건, 입간공에 대해서 매매, 사고 파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파트를 계속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해야 돈이 되겠지만 그걸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지. 개업은 중간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지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매매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일단 금지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중개대상물이긴 한데 임대를 업으로 했다. 금지행위입니까? 임대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금지행위입니까?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해야 금지예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금지행위 가볼게요. 제목이 뭡니까?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행위. 그죠?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인 사실을 알면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알면서예요. 알면서 뭐 했냐? 첫 번째,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받거나, 의뢰받는 거죠? 또는 의뢰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죠?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알면서. 만약에 몰랐다면 금지행위 아닌 거예요.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모르고 한 100차례 받았다. 의뢰를. 금지행위 한 겁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질문에 감정을 넣어서 생각하면 100차례는 너무 심하네 그러면서 금지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한 차례를 받든 100차례를 받든 몰랐다고 무등록인지를.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또 한 가지 더 물어봤죠.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결과적으로 금지행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왜? 알면서 의뢰받았거든.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지. 근데 또 감정을 넣으면 알면서 의뢰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네. 좀 안타깝네. 그러면서 금지행위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문제 풀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금지 행위가 제목이요.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초과 수수. 그죠? 법정 안도 초과해가지고 소가 수수된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조문이. 사례, 증여, 대표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러니까 명목을 불문하는 거예요. 수고비, 식사비, 합의해서 받든, 또 그리고 가방에 그냥 넣어 있든 간에, 나도 몰랐는데 넣어 있더라. 그래도 안 돼. 명목을 불문하고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잖아요.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 말고 어떤 보수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가 있죠. 대행을 해주고 받았다. 뭐 이 사업체 소개시켜주고 받았다. 이런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관계없다. 많이 받아도 관계없다.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안도를 초과죠. 초과 안 하면 관계없죠. 초과해가지고 뭘 받은 거야? 금품. 금품?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돈은 당연히 안 되지. 금덩어리는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물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안 되겠어요? 미술작품 안 된다지. 미술작품. 그래가지고 동양화 된다고? 동양화 안 되지. 서양화는? 당연히 안 되지.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가 되겠나? 행운의 열쇠 됩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청자는 안 돼. 진짜 가짜 이렇게 얘기하던데 진짜를 내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 가짜를 내겠어요? 안 된다고. 말 됩니까? 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이불로 제가 이런 거 막 예를 들은 거예요. 생각나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거짓된 언행이잖아요.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상의 중요사항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다.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가 뭐 상가를 산 거고, 그죠? 아파트가 백화점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또 상가를 산 건데, 그지? 그게 아니라면 난 거래를 안 했다. 그게 중개사물 자체일 수도 있고 주변 입지 조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뭐예요? 침묵.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아주 중대한 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말했다가는 거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침묵. 침묵도 거짓된 언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 흐리기야. 이거 원래부터 흐려. 원래부터 흐리멍텅해요. 원래부터. 흐리멍텅한 데다가 더 해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 그르치기 했다고요. 아시겠죠? 요 네 가지가 짝지라고 했죠. 요 네 가지가 짝지예요. 요 네 가지가 제재가 똑같아. 그래서 짝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6가지가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니까 관련 증서라고 했죠. 예, 양도,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쉽게 말하면 이 관련 있는 증서가 통장이에요. 입주자 저축 증서 있죠. 통장 같은 거, 청약 통장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같은 거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공급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죠. 맞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의 직접 거래예요? 중개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 이거죠? 직접 거래인데 중개 의뢰인이 뭐가 되면 안 돼?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으면 매수인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매수인을 들어가면 안 돼. 직접 거래예요. 그래서 이 중개 의뢰인에는 소유자가 있고 대리인이 있고 수임인이 있다 했죠. 그리고 거래의 종류를 불문한다. 보수의 수령 여부도 불문한다. 의뢰인의 승낙 여부도 불문한다. 어떠한 경우도 직접 거래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입니까? 예, 일방이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쌍방을 대리하면 안 돼요. 일방 대리는 됩니까? 일방을 대리하는 건 돼요. 쌍방 대리는 안 된다. 둘 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둘 다 대리해가지고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투기조장입니까? 투기조장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있죠. 미등기 부동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권리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제한 부동산이죠. 전매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했다 이 말이지. 매매입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조장. 결과적으로 전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거예요. 결과와는 무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간 게 이제 9번, 10번인데 9번의 제목이 뭐예요? 9번의 제목이 시세 부당이에요.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죠. 그래서 시세 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만 있어도 금쟁이 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행위죠? 요거 시세 부당은? 교란 행위 기억하셔야 돼요. 8번까지는 교란 행위 아니에요. 9번부터 이제 교란 행위죠.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 행위라고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제목이? 중개 제한입니까? 중개 제한이죠. 단체를 만들어요. 카르텔을 형성하죠. 단합을 하죠.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상물에 대한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한 이외자와 무슨 중개? 공동 중개 제한하기 때문에 말이죠. 왕따시키기 때문에 말이지. 이 중개 제한도 무슨 행위? 교란 행위예요. 되겠습니까? 교란 행위. 교란 행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교란 행위 어디서 나오던가요? 교란 행위는 포상금 할 때 나오잖아요. 포상금 할 때 그 포상금의 신고 대상자, 지급 대상자에 이 교란 행위 한 사람들 다 들어가잖아. 재부증 했죠? 네. 일단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자, 그래서 10가지 지금 복습을 다 했죠? 네. 10가지를 일단 완벽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가볼게요. 몇 페이지?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령은 다 마무리했고 92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원래. 그래서 파트가 지금 3개의 파트가 있네.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특례 파트가 있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작년에 보니까는 여기에서 9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9문제면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보통 저희가 5개 아니면 6개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점점 문제가 많아지는 추세예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 좀 많이 내는 편이네 보니까. 외국인 특례에서는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서는 한 3문제, 뭐 4문제 이렇게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여기서 만약에 9개 나왔다? 그럼 4개 아니면 5개, 4개 정도 맞춰요. 4개 정도, 반 정도를 맞춰줘야 돼요. 4개 아니면 5개. 9개 나왔는데 1개 맞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앞에 법령 파트보다 조금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를 맨날 첫날 막, 요 앞에만 맨날 공부하고 수학 정석처럼 막 지판만 공부하고 맨날 첫날. 제가 그래서요. 맨날 정석을 갖다가 맨날 보고, 맨날 보고, 앞에만 시커매. 뒤에는 막, 새 거고, 뒤에는 앞에만 맨날, 정석을 보면은, 이래, 정석이 두껍잖아, 옛날에. 그 앞부분 여기만 시커매. 뒤에는 깨끗하고. 맨날 앞에만 보니까 이 뒤에 어려운 거예요. 왜 뒤에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 뒤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 앞부분은 좀 약간 이제 내용 자체도 좀 쉽고, 문제가 좀 비중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거의 우리는 공부할 때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은 실무 쪽에서는 또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한다 보시면 돼. 자, 92페이지부터 한번 나가볼 텐데 한번 적어볼게요. 9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 여러 가지 조문을 막 이렇게 지금 많은 조문이 좀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통째로 이걸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토지 건축물 말할 텐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다 이 말이에요. 신고 말 그대로. 그러면은 신고에 의무자가 있겠습니까? 네,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 그게 누구냐 하니까 거래 당사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네, 거래 당사자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돼. 요거 처음부터. 자, 거래 당사자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신고하는가? 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해서 신고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입니까? 네, 토지 건축물이에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 같은 거 말이에요. 지위 같은 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계약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는가 하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한다 이 말이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합니까? 안 한다 보셔야 돼. 일단 안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 안 한다. 부동산에 관한 뭐 지상권, 지역권 뭐 이런 거 전세권 신고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합니다. 신고. 왜 꼭 신고할 것 같아요? 말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렇게 나왔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일정한 신고 사항이 있겠죠. 신고해야 될 사항. 신고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부터 해가지고, 그죠?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하고 이런 거,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신고 사항. 일정한 신고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하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 하니까 30일 이내 신고하는데 어디로 가서 신고하는가 그 말이죠. 부동산 등이 소재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가서 신고하러 간다 이 말이지. 어떻게 신고하냐 하니까 이렇게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는 처음부터 마찬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진짜 어려워해요. 헷갈려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대로 읽으시면 돼.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한 신고 사항을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로 가서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로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쭉 읽으시면 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읽는 방법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약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약집도.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고 읽을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조금 하나씩 좀 볼 텐데, 일단 신고 의무자가 공동 거래당사자죠. 그럼 어떻게 신고하라고 돼 있냐니까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공동 신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겠죠. 아무래도 거래당사자는. 맞잖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 매매 계약이면 거래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매도인 매수인이 둘 다 같이 여기 부동산 등 소유에 관한 시공구로 같이 저기 손잡고 가는 거 맞죠? 같이 가는 거. 아, 손을 안 잡고 가기. 그럼 일단 손 잡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손 잡고 가기도 좀 애매하네, 그지? 매도인이 남자고 매수인 여자고 이러면 좀 애매한데 둘 다 남자면 더 애매하다. 손 잡고 가기가. 일단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같죠? 같이 가자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동신고는 꼭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아닙니다. 이때 공동신고는 같이 가자는 게 아니에요.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냐, 이 조심하셔야 돼.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고하러 갈 때 신고서가 있겠죠? 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동은 무엇을 의미하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서명, 날인 들어봤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할 때 서명, 날인 들어봤죠? 그때는 서명 및 날인입니까? 거래계약서가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서 있죠? 확인설명서 빼고는 다 서명 또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동으로 하자는 거는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면 돼요. 물론 둘이 다 같이 가도 돼. 또 같이 가도 상관없어. 그죠? 꼭 혼자 갈 필요는 없어. 그죠? 아는 사람이면 같이 가면 되고.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는 같이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일방이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 맞게 해놓고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 맞는 말 같잖아. 틀렸어요. 공동 제출이란 말은 진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의미거든. 공동 제출은. 되겠습니까? 공동 제출이 아니고 뭐라고? 공동 신고입니다. 서명 또는 날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입니까? 네, 30일 돼 있죠. 이게 한 몇 년 전에 60일인 적이 있었거든. 60일. 몇 년 전에. 오래 안 됐어요. 60일인 적이 있었어. 60일. 혹시 60일로 공부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없고 다 신규? 그럴 수도 있잖아요. 60일로 공부했다가 한 5년 전에 공부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5년 전에 다 떨어지고 이제 막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막 좀 다 잊혀지겠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때는 60일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할 때 60일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예전에 공부를 처음 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원래 처음 할 때 약간 좀 임정이 많이 되는 편이라서 이게 수정이 잘 안 되거든. 60일 안 계시죠 여기서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60일 헷갈릴까봐 30일이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네 여기는. 처음부터 30일이었으니까 60일은 본 적도 없으니까 30일이네. 이걸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예전에 60일이었으니까 60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매 계약 체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은 그 계약서에 나올 거 아니야. 거래 계약서에 나오겠죠. 계약 체결일, 매매 계약 체결일. 이 자리도 마찬가지 계약 체결일인데 잔금 납부일, 등기 완료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디든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디든.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조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든지 다 해결된단 말이지. 자,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간다. 조심하셔야 돼. 부동산 등이 있는 곳으로 가진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해운대구에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해운대구청 가야 돼요. 맞습니까? 부동산이 강남구에 있다. 서울에. 어디 가야 돼? 강남구청 가야 돼요. 갈 수 있겠습니까? 신고하러. 뭐 놀러 여행사 갔다 오지 뭐. 못 갑니다 지금. 신고하러 그까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일단은 전자신고가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방문해? 누가 요즘에 방문 안 해요? 전자신고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가세요. 알아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러 간다는데 뭘 갈 필요 없어요.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인데 조심하셔야 될게요. 여기서 이때 이제 시 있죠, 시. 이때 말하는 시는 우리 이제 등록 간청할 때 나오는 시군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때 말하는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들어봤죠? 뭐 김해시, 양산시, 경주시. 그다음에 특도 행정시 들어봤죠? 네, 제주시, 서귀포시 들어가 있고 여기 시험 나왔었어요. 특도 행정시 여기에 포함되느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특시죠, 특시. 세종시, 세종시가 여기 들어가요. 세종시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등록 간청할 때도 시군구 나오잖아요. 그때는 특시를 언급 안 했잖아요, 제가.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어. 그때 시는 특시가 안 들어가요. 그때 시 할 때 나왔던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하고 특도 행정시만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 시는 특시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특시, 그 다음에 구청장.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니까 이걸 신고 간청이라고 해요. 등록 간청이라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신고 간청이라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신고 간청. 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이 거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매매 계약이니까 거래 당사자면 구체적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 되겠습니까? 자, 매도인 매수인인데 여기에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데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외국인 등도 이런 계약 체결했을 때 똑같이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등에는 누가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외국인 특례할 때. 그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기 말하는 외국인 등이 누군지. 자, 이제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신고하라고 했어요? 공동 신고하라 했잖아요. 근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거부한다 이거 신고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고. 뭐 혼자서 해가지고는 갈 수는 없거든. 나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는 게 거부예요. 거부. 보통 누가 많이 거부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파는 사람이 거부하겠어요? 사는 사람이 보통 거부합니다. 사는 사람이 일단 이제 취득세 등을 좀 아끼기 위해서 거래금을 좀 낮춰서 좀 신고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자꾸 이제 서명 날인을 이게 서명 또는 날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일방이 거부한다 그러면 신고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과태료가 이제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일단 신고 가능하다. 단독 신고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물론
단독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다른 서류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단독으로 신고하니까. 일단은 단독 신고 가능하다. 일방인 신고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일방이 이렇게 일방이요. 국가 등이다 말이에요. 국가 지자체 있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국가하고 내하고 거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하고 내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가 신고합니다. 나는 신고 안 합니다. 국가가 신고해요. 국가 등이 신고한다.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거 있습니까? 없어. 짜다리 없죠, 그죠? 저도 짜다리 없어요, 저는 뭐. 국가가 뭐 저한테 뭐 저는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왔고, 근데 짜다리 해주는 게 없더라고. 둘째 낳았을 때 50만 원 주더라고. 그때 당시 2014년도인가. 그거 빼면 딱히 없는 것 같아. 국가가 이제 내항이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국가 네가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하면 국가가 신고한다 그 뜻이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을 누가 중개했냐,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그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같은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를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했다. 그 말은 개업이 중개했다 그 말이지. 그럼 누가 신고하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신고합니까? 예, 개업이 신고합니다. 개업이 신고한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누가 신고한다? 개업이 신고한다 이 말이지. 그럼 거래 당사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매도인 매수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당연히 개업이 신고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공동중개가 될 수 있잖아요. 공동중개. 공동중개 같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겠어? 공동으로 신고합니까?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또. 아시겠지?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서 둘 중에서 한 사람 개업만 가면 된다 이 말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제가 다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국가하고의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를 기업이 중개했을 때 세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그럼 누가 신고하러 가야 돼? 세 사람 중에서. 개업? 국가? 아무래도 국가가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나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아니죠. 그건 확실하지. 나라고 찍는 사람은 안 된다. 그거는 안 되고. 나는 아닌데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엇갈리는데 개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마인드를 이제 생각해 보면 개업이 중개했으면 기업이 신고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하고 국가하고의 거래인데 기업이 중개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국가라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지. 단서가 없어. 단서가. 만약에 개업이 중개할 때 기업이 신고하는데 단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신고 이런 말이 있으면은 조문에 있으면은 국가 신고 맞아. 근데 내하고 국가라도 중간에서 기업이 중개했으면 기업이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세요. 자, 이제 그다음 뭐가 있냐면 요거 있어요. 부동산 등, 그러니까는 어떤 신고 대상 계약, 이 신고 대상 계약은 단독으로 한 문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신고돼요. 어떤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크게 네 가지 계약이 있어요.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일단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냐 하니까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무슨 계약?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면 신고해야 됩니까? 네, 신고 대상 맞잖아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말하잖아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 대상이지.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나와. 8가지 법이 나와요. 이 법을 약간 이제 외워줄 필요는 있는데 처음부터 외울 수 있나 그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는 첫 번째가 건분법이라고 있어요. 건분법. 줄여서 이제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건분법,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 자, 두 번째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요. 공특법이라고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 자, 세 번째는 도계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안 들어봤어요? 도계법이라고. 도시개발법은 들어봤습니까? 그게 도계법이에요. 도시개발법 들어봤죠? 네, 도시개발법 들어봤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요?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잖아, 정비법. 공부시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그걸 소주 특례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계법이라고 있어요.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상계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라고 있어요. 주택법 있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있어요. 8가지 법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이다. 이게 신고 대상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거 분양. 최초로 분양하는 거 있죠.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분양하는 계약. 분양계약. 분양계약 들어봤죠?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 이런 문제에 보면 이 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건축법이 없죠? 건축법 없잖아. 그럼 건축법 나오면 틀린 거예요. 법을 일단 기억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법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아니고, 이건 네 번째고. 요 공급계약, 이번에 나오는 요 위 공급계약 있죠? 위 공급계약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위 공급계약을 통하여는 이 법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번에도 이 법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 이 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지위,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계약,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뭡니까? 공급받는 자로 선언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분양권 전매라고 해요. 분양권 전매.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이죠. 분양권 전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면 여러분들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있어요. 용어가. 그 다음에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걸 입주권 전매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신고 대상이다. 이 네 가지
자, 여기에 단독으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많은 조문이.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신고 사항 6가지 있어요. 6가지를 이제 정해놨는데 공통적인 신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신고가 돼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신고 당연히 돼야 되지. 매도인 매수인 인적 사항도 신고돼야 되겠죠. 두 번째가 계약 체결일, 계약일.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및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 세 번째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종류부터 해가지고 소재지, 지번, 지보, 면적 이런 것들. 소재지에 관한 내용,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 면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니까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가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있으면 조건 기한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개업의 중개다 그러면 개업공유중개사, 개업의 인적 사항. 개업이 중개했다면 개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업의 인적 사항 및 그 개업공유중개사 사무소 있겠죠. 사무소에 상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소재지 같은 공통적인 신고사항 일단은 6가지. 대충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애워야 되는데 암기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암기법 원래 인문과정에서 안 하는데 오늘 너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암기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인도에 가보셨어요? 인도 안 가보셨어요? 인도에 가면은 뭐가 유명해요? 인도에는 뭐가 유명하죠? 카레, 그죠? 카레, 그 먹는 거, 카레 유명하죠? 자, 근데 이제 카레가 유명한 게 아니라 인도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냐 하니까 조개가 유명해요. 조개. 인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 조개.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각 집집마다 이렇게 조개 더미가 막 있어. 먹고 난 다음에 껍데기 있죠? 그거를 마당에다가 막 쌓아놔요. 그게 높이 쌓여 있는 집은 좀 부유한 집이고 낮게 쌓여져 있는 집은 덜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조개를 이렇게 먹는데 그 조개를 어디서 먹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인도에서는 여기에 조개가 나오죠. 조개가 나오는데 조개를 먹는데 어디에서 먹냐 그 말이지. 거실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거실에서 인도는 거실에서 조개를 먹는다 이 말이지. 빨리빨리 버려야 되니까 안방에서 먹었다가는 다 흘립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 조개가 유명한데 어디서 먹어줘야 돼? 거실에서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인도 거실 조개. 일단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뭐 잘났니 못났니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치고 나면 인도에서는 뭐가 유명한 걸로? 카레가 유명한 걸로 가세요. 아시겠죠? 네, 인도에서는 뭐가 유명하다? 조개가 유명하다. 그래서 어디서 먹어야 돼? 거실에서 먹는다. 인도 거실 조개. 일단 이렇게 한번 기억합니다. 암기법.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주 전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지금 여기. 거의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요까지 한번 밑줄을 꺼볼까요? 여기 뭐 지금 얼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92페이지. 자, 92페이지에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해서 지금 표가 하나 그려져 있네. 거기 보니까 신고 대상 계약 유형이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토지랑 건물이랑 부동산이겠네, 그죠? 매매 계약. 한번 좀 읽어볼게요. 토지 건물의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이라고 적어놨네.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지위,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 이게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이다, 이런 말이겠지. 자, 신고 기한을 보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읽어보니까 했고, 신고 관청을 보니까 부동산 등 소재지거나 시군구라는 얘기죠. 제재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또 양가로 1번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돼 있어요. 네, 30일 이내. 일단 제목을 밑을 끄면서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고 의무자 양가로 2번으로 가볼게요.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자인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같으면. 그러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 뜻이지. 이때 말하는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명 또는, 조심하셔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줄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다. 이 말은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신고해? 개업이 신고 의무자란 얘기죠. 자, 마찬가지 공동중개 나와 있죠. 공동중개라면 무슨 신고? 공동신고라 이 말이죠. 서명 또는 날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또한 일방, 거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이다. 일방이 국가 등이다. 당연히 누가 신고하겠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또 읽어보니까 이거 우선 알겠죠? 자, 신고 기간 다시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신고 대상을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신고 대상. 자, 부동산을 현존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그죠? 신고 대상이겠지. 자, 그 다음에 법이 나오는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택지개발 촉진법, 택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총 몇 가지예요? 8가지 법이 있단 말이지. 건분법, 공특법, 도계법, 도주법, 소주특례, 상계법, 주택법, 택계법. 그쵸? 건축법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무슨 계약이라고요? 공급계약이다.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 분양계약이라고 했죠? 신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박스 안에 들어있네. 자, 2가지죠. 첫 번째, 위 공급계약이 있어요. 위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이게 뭐예요? 분양권 전매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뭐죠? 입주권 전매다, 이 말이지. 신고대상. 자, 그럼 신고사항을 한번 보세요. 네, 공통적인 신고사항만 한번 볼게요. 공통적인 신고사항이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우리가 인도, 거실, 조개. 쉽게 암기되죠? 자, 인이 뭐야? 인이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이다. 그러다가 인적사항. 도는 중도금을 말해요. 중도금 지급. 중도금 나오면 잔금 나와야 되죠?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앞에 계약 체결일이 있습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 거죠. 거는 거래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표시에 관한 내용이죠. 종류부터 해가지고 묶어놨어요. 4번까지.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있죠? 자, 그 다음에 할 때 실제 거래 가격입니까? 네. 그 다음에 조개죠. 조가 먼저 나와야 돼. 7번.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개업이 중개했다 그러면 개업의 인적사항하고 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있겠죠.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인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중개 안 했다. 기업이 중개 안 했다. 직거래다 그러면은 저거는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신고 사항이 아니에요. 신고할 기업이 없잖아.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도 일단 신고 사항까지 봤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만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96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로 바로 가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요즘 많이 나오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9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